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가까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명이고 이번 달 초 광양에서 발생한 네 번째 확진자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해외 재유입 사례도 생기면서 지속적인 방역과 함께 시민들의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고흥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고흥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6월 말까지 고흥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구매 한도도 3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처는 지역 내 농협과 축협 등 28개소이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내 652곳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동구에 사는 44살 여성 A씨가 토요일 오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럽을 여행하고 지난 12일 입국한 뒤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A씨의 남편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재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창의융합교육원에 마련된 연구실에서 선생님들이 유튜브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스토리가 있는 그림 교실로 참여 학생은 댓글로 반응하면서 실제 교실 수업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남님이 너무 귀여워요. 심장이 쿵쾅쿵쾅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댓글을 보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요. 이 같은 수업은 전남 13명 등 전국 초등교사 37명으로 구성된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라는 수업 연구의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은 유튜브 실시간 수업은 물론 수학과 영어, 국어 등 주요 과목과 과학게임,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수업 콘텐츠는 지난 9일 개설된 안녕학교.com 웹사이트에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루 4교시 분량 모두 16개 콘텐츠가 매일 탑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녕학교.com은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C와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어 개설 4일 만에 누적 조회수가 12만여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반 학생들 그리고 집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새워가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창의융합교육원도 교사들의 열정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수업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교육당국의 신속한 지원이 척박했던 전남의 온라인 학습 기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파기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공유해야 할 공원을 양보하며 시민들까지 케이블카 개통에 협력했는데 업체 측이 협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익기부 약속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실련은 여수시를 향해서도 관망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직불제 신청을 받아 헥타르당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광양시 관내 친환경 농가는 1,580여 가구로 22억 2천여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됐습니다.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영화 명량의 후속작들이 여수에서 제작됩니다.
제작사 측이 본격적으로 세트 조성에 나섰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촬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실제 선소가 위치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해변. 영화사 빅스톤 픽처스가 이곳 7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영화 촬영장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세트를 만드는 데만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촬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화는 6년 전 1,700만을 끌어모았던 역대 최고 흥행 영화 명량의 후속작 한산과 노량. 영화 2편에 이어 임란 7년을 다룬 드라마도 이곳에서 제작돼 촬영은 앞으로 3년 가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작사와 여수시는 이 기간 동안 6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8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여수시는 출연진과 제작 스태프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함께 영화 흥행 이후 관광 상품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한 뒤 필요한 세트는 그대로 남겨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 중인 배경입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동도 진난관 향이라는 어떤 중심의 그런 지금 콘텐츠인데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데 돌산 진모지구 콘텐츠는 정말 중요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사 측은 여수시 외에 전라남도나 순천시, 광양시와도 지원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자체별 참여 형태가 확정되는 대로 공식 협약과 함께 촬영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내 야당 예비 후보 대부분이 경선 없이 본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 예비 후보 가운데 원내 야당의 경우 민생당 7명, 정의당과 민중당 각각 3명,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각각 1명 등이 등록을 마쳤으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 민생당 예비 후보자들을 제외하고 경선 상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무소속은 8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1명이 등록했습니다. 올해 총선에 맞춰 지역에서도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당국에 따르면 김승호 전 의원과 박용훈 전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여수시 나선거구와 순천시 사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는 각각 5명과 3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비례연합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 속에서도 여야의 대결 구도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서 민생당 현역 의원에게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남은 선거구 변화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등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맹주 자리를 다시 회복할지가 역시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 개혁 진영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짓고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광산을 등 곳곳에서 일고 있는 경선 후유증이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쪼개기 선거구 획정과 전략 공천 등에 대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민생당은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과 전두환 저격수 이만솔 후보를 영입해 수성에 나섰습니다. 다만 주승용 의원만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나마 경쟁 구도를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느냐에 얼마나 본선이 치열하게 벌어지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겠죠.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비례연합정당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높은 지역적 지지도를 감안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일방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일단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민주당과 한 배를 타면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건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찍어도 우리는 사실상 한 편이다,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데,
예. 그런 식의 포지션이 유권자들에게 먹힐 리는 없다는 거죠.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며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해를 맞아 민간 문화예술단체 교류 사업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할 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가 침체돼 있어 코로나19 수습 이후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율촌 해룡산단 노동자 120명에 대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바닷가 환경관리 및 보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산업 분야 대출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남 지역 산업 분야 대출액은 5,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8.95% 증가했고 대출 규모로는 농림어업 분야가 1,81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산업 대출금 잔액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한 14조 6,2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익신과 산남지구 등 55만 5천여 제곱미터가 전남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지구로 선정됐다며 토지의 실제 면적과 경계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선까지 뚝 떨어졌고요. 대전과 광주, 부산 등지로도 실제 거리에선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단 바람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 중서부 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먼지는 한 2, 3일간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방의 눈구름은 거의 물러난 모습인데요. 지금 강릉 등지로 이어지고 있는 약한 눈마저도 아침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도 차츰 잦아들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9도, 대전 11도, 대구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또 한 번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